피고인 윤석열 입정시키십시오. 남색 정장 차림으로 왼쪽 가슴에 수용번호 3617 배지를 착용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정으로 들어섭니다. 짧게 자른 머리는 곳곳이 하얗게 새고 눈에 띄게 살이 빠진 모습이었습니다. 지난 7월 3일 내란 재판 출석 이후 85일 만에 특검팀이 추가 기소한 자신의 재판에 출석한 겁니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장이 인적 사항 등을 묻자 일어나 직접 답변했습니다. 피고인 성명이 어떻게 되시죠? 예, 생년월일은 언제입니까? 60년 12월 18일. 피고인 국민 참여 재판을 희망하지 않느냐고 묻는 재판부 질문에 고개를 끄덕이며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앞서 재판부가 특검팀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오늘 재판 전체 과정이 모두 녹화 중계됐습니다. 특검팀과 변호인 각각 6명씩 참여한 오늘 재판에선 양측 모두 발표 자료를 준비해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통상 형사사건들의 첫 재판 시간을 훌쩍 넘긴 2시간여 동안 진행됐는데 이틀 전 열린 김건희 여사의 첫 공판은 40분 만에 종료된 바 있습니다. 오늘 재판에선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시민권 침해 혐의 등 내란 우두머리 혐의 외에 추가 기소된 5개 혐의에 대해 특검의 공소사실 낭독이 이어졌고 2시간 동안 진행된 재판에서 특검팀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부터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형사사법 절차와 헌법상 권력 통제장치 무력화로 요약한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 수사를 광풍으로 규정하며 혐의를 부인한 겁니다. 재판부의 판단은 오늘의 이 광풍이 지난 후에도 오래도록 대한민국 역사에 남을 것입니다. 구체적 혐의 내용을 둘러싼 공방은 더 치열해졌습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이 총을 보여주라는 등 경호처에 적극 지시한 점을 부각했는데 특공대와 기동대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걔들 총 쏠 실력도 없다. 경찰은 전문성도 없고 총은 경호관들이 훨씬 잘 쏜다. 총을 가지고 있다는 걸 좀 보여줘라 등의 말을 하며 윤 전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 발부와 집행 과정이 위법했다며 경호처의 자발적인 직무집행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호처의 경호활동은 자체적으로 결정하고 판단하는 것이지 대통령이 피고인이 구체적인 지시를 하였다는 것은 상식에 부합하지도 않습니다. 2분 만에 끝난 계엄 전 국무회의에 불참한 국무위원 9명의 심의 의결권이 침해됐다는 점을 두고도 양측의 관점은 엇갈렸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오영주가 대통령실에 도착